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오늘 거래일상으로는 4월 마지막입니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난 월요일에 소량 샀고 오늘도 많진 않지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좀 들어오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월도 괜찮았거든요. 5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5월 강세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는 것이 이제 감염 확산 현황이 정점을 형성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출처가 이코노미스트지인데요. 유엔하고 옥스포드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 이런 쪽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용했다 이 점 밝히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표 중에서 빨갛게 한 네 나라를 표시를 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미국입니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나라고 우리 바로 뒤따라오면서 좀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커졌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빨간 표시한 나라들 이외는 좀 아직도 진행 중인 나라가 많은데 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피크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의 이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확산 시기 순서대로 진정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확산이 유럽보다 조금 한 발 좀 앞서서 간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약간 좀 줄어드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 역시 앞선 경로들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염병은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정점을 치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선반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은 반등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자산시장 중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품시장 때문에 지금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죠. 또 이쪽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손실도 크고요. 그래서 대부분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에너지 분야가 충격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월드뱅크 쪽에서 이런 흐름을 한번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한 표를 보시면은 2018년 초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빨간색 선 이게 농산물인데 채 10% 정도 수준 이 정도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가장 적은 축에 속합니다. 상품 선물 중에서요. 그리고 금속 그 아래쪽에 핑크색, 골드색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선 같은 경우는 한 20%가량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산업 수요 위축이 되니까 메탈 같은 경우 저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가장 지금 안 좋은 흐름의 파란색 선, 이 원유 포함해가지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50% 수준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부담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품 시장 쪽은 바로 경기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경기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좀 안 좋게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상품 시장이 어떻게 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기승전 상품 시장으로 이제는 좀 코로나보다는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중에서도 사실 뭐 원탑은 원유 아니겠습니까? 원유 가격이 뭐 롤러코스터를 하루가 내도 어제도 간밤에 엄청났더라고요. 원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쪽으로 또 투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표현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 좋은 말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말씀을 뒤쪽에서 드리겠습니다. 과거 경기 위축 국면보다 지금 심하게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재 쪽 상품 시장 쪽을 집계한 월드뱅크 쪽에서 이 원유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계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수요가 감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생산량의 3분의 2가 운송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기 위축 국면보다 이번에는 안 돌아다니니까 더 피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왼쪽으로 쭉 이어진 것이 9.3%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감소 추이, 예상 감소 추이인데 그 아래쪽을 보면 금융위기도 있고 80년대 리세션도 있고 70년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집계를 놓고 봤을 때 저렇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정도의 하락세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리세션보다 훨씬 큰 수요로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고 단순 수치로 보면 9%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리세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2008년, 2009년 이쪽 금융위기 쪽의 영향으로 감소된 것은 0.6%에서 한 1%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감소폭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 80년대, 70년대는 산업 구조가 워낙에 틀리고 유가 자체도 20불에서 40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때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 2000년대 들어서서 나타났었던 것을 비교해봐도 그렇다,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 원유 평균 가격이 35배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키팩터를 하나 찾아봐야죠. 1분기에 WTI 가격을 보면 65불에서 10불까지 이렇게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렇게 해서 단순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가격이 한 4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월드뱅크처럼 하반기 거를 감안해서 35불 평균 가격이 되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한 30불 정도가 돼야 되겠죠, 유가가요. 근데 이제 브렌트 유가가 WTI보다 높으니까 WTI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WTI는 한 20에서 25불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0불 정도까지로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1달러만 움직여도 1달러 움직이면 별거 아니었죠. 60달러일 때는요. 근데 이제 10달러 때까지 왔기 때문에 1달러가 엄청 큰 거죠. 적지 않은 상승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25불까지만 올라도 더블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20에서 25불 정도 수준 이렇게 본다면은 하반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쁜 전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영향이 이제 점차 감소되면서 2분기 이후에 수요 회복이 되고 6월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감산량을 조금 더 증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가격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나친 우려감하고 상품 시장 특유의 변동성으로 지금 과매도 수준까지 진입을 했는지 이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하반기 쪽에 회복 가능성을 감안을 한다면 중장기 관점의 투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적정 가격에서 목표가를 한 25불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ETN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환산 가격으로 해본다면 본질 가치가 뭐 25불, 30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 쪽은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본질 가치가 원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한다면 25불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배럴 돼야지만 뭐 생산국하고 원유 관련 기업의 생산성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그것은 경기 흐름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은 거기까지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산유국 간의 노이즈 발생 직전 가격 역시 25불에서 30불 수준이었다. 이것을 감안하면은 그 정도로 목표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한 경기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 단순히 원유 가격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도 개선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굉장히 사실 불안해 보여요. 증시가 올라와도 그리고 뭐가 회복될 의미가 조금 보인다 그래도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조그마한 수급에도 그래서 증시도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엔 좀 괜찮아질 여력이 조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이 되고 더 나빠질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PI 지수를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하반기 쪽, 5월 지나서 하반기 쪽을 전망하기 위해서 나스닥 쪽에다가 이 지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과연 이 지표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했고 그렇다라면 향후에 우리 주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래쪽에 PCPI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할 때 나스닥 지수도 같이 하락하고 조정을 보일 때 조정 구간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PCPI 지수가 하락 쪽에 저렇게 푸른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고 거기서 조정을 보이고 하는 그 와중에서 주가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뭐 저점을 낮추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키팩터는 여기서 볼 거는 PCPI 지수가 방향을 바꿀 때, 저 지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방향을 바꿀 때 지수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수가 하락한다 그래서 PCPI 지수가 하락한다 해서 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의 절대 수준으로 반영해서 볼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기간으로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되고, 그렇게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맨 오른쪽에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게 연말 연초에 이 개인 지출 소비 지표가 반등을 하면서 위쪽에 보시면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그게 2019년 말과 2020년 올해 초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저런 빨간 반등이 나타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 결국 방향을 바꿀 때는 반전돼서 아래쪽으로 하향할 때는 좀 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겠지만 저렇게 방향을 바꿔서도 상승 쪽으로 바꾸면은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서 그런 PCEPI 지수를 우리가 좀 감안해서 향후 경기하고 더불어서 주가 지수 흐름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5월입니다. 5월 시장을 저희가 사실 뭐 예측하는 게 참 쉽진 않은데 긍정 부정으로 났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유가하고 지금 PCPI 두 가지로 지금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합을 하면은 5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방금 전에 PCPI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반전이 돼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겠지만 그 후반부 쪽에서 나타나는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주가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하락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 전망을 근거로 해서 자산시장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WTI 기준으로 한 20불, 배럴당 20불 이상의 반등 가능성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보시겠고, 2020년 PCPI 전망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신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까 본 그 푸른 박스권이 작년 것이고요. 오렌지 박스권을 보시면은 제가 왜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렌지 박스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한 6, 7월 경에는 다시 하락 반전해가지고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4월부터 7월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6, 7월 이후부터는 한 번 정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부터 저렇게 하락이 멈춰지면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마 7월에서 9월까지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꼭 그것이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10월 이후에 반전을 통해 가지고 저 쭉 올라오는 선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연말연초장이 작년 2019년의 말과 비슷하게 이 PCI 지수도 비슷하게 흘러갔고 나스닥 지수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정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조정은 그것을 피해갈 흐름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할 기회가 될 것이다. 5월까지는 아직 그것을 걱정할 때는 아직 아닐 것 같고 6월 이후에 그런 모습 한번 걱정을 해보고 5월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김용진 대표의 또 바람이나 저희의 바람이나 그리고 예측대로 5월도 긍정적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